출근 준비를 하고 있다. 여느 20대 여자와 마찬가지로 바빠 아침 식사를 거를지언정 얼굴에 밥 주는 걸 빼먹을 순 없다. 밤새 원기 충전한 디지털 카메라까지 만반의 준비가 됐다. 가방을 항상 2개 갖고 다녀요. 짐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보통 일하러 나갈 때 저렇게 예쁜 가방을 메고 다니면 좋은데 불편하니까 이거는 일할 때 쓰는 거고 수갑도 들어있답니다. 여기에 손목이 잡힌 사람들이 많죠. 좀. 범죄가 발붙이고 있는 현장이면 어디든 한달음에 달려가 잡고야 마는 나는 안산시 최초이자 최연소 강력수사팀 여영사다. 평화로운 하루를 소망하며 매일 아침 출근길에 오를 때마다 내가 경건한 의식처럼 치르는 것이 있다. 오늘도 무사히 잘 일을 마치고 다시 집으로 귀가할 수 있게끔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죠. 사실 우리는 매일같이 하는 일이니까 잘 못 느끼는 거지만 사실 위험한 일이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니까 항상 마음가짐을 그렇게 하고 가요. 출근할 때는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죠. 마음 무장까지 단단히 했겠다. 포부도 당당히 철문을 열고 들어서는 나의 직장. 안산경찰서 형사과다. 문 형사님에 이어 2번째로 출근 도장을 찍었다. 뒤이어 차 형사님과 최고참 선배까지.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우리 강력범죄수사 1팀 사람들이다. 6명이 한 팀인데 보통 사건이 떨어지면 2~3명이 한 줄을 이루어 움직인다. 선배 형사들과 대학 도서관 절도 사건은 수사 중이다. 거기서 일단 거기 배달하는 데는 확인 안 해보세요. 지나간 게 2번. 단무지가 2번, 4번, 2번. 컴퓨터로 범인 소재지를 조회해보지만 전혀 파악되지 않는다. 이럴 때는 발로 뛰는 수밖에 없는데 적어도 하루 한두 번은 외근을 나가곤 한다. 목적지는 용인. 대학 도서관에서 노트북 같은 귀중품을 훔친 절도 피의자를 1년 전부터 쫓고 있는데 통화 기록상 몇 번 음식을 시킨 중국집부터 탐문에 들어갔다. 피의자와 동거녀 사진을 나란히 보여주며 기억이 나느냐고 물어보지만 하루 한두 명 상대하는 것도 아닐 테고 배달원조차도 잘 기억해내지 못한다. 진짜 특별하게 막 이쁘다든가 막 전화 하면은 기억을 하는데 진짜 떨리는 사람은 그대로예요. 다른 음식점을 찾아 나섰는데 탐문할 음식점 찾는 것 자체가 또 발품파는 일이다. 옛날에 여기 혹시 치킨집이었어요? 몰라요. 가게한테 물어보면 재밌다. 40번. 때는 저쪽으로 돌아가셔야 될 것 같아요. 건너편? 예. 여기서 좌로 가야 돼요? 우로 가야 돼요? 우로? 예. 고맙습니다. 아직은 선배들에 비해 잘 찾지는 못하지만 걷는 것 하나는 자신 있다. 강력수사팀 형사 3년 차이지 않은가. 다리 힘이 아주 강해져 있어요. 세지 아톰처럼. 이거는 근데 걷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많이 걷대. 근처를 한 30분 헤맨 다음에야 겨우 분식점을 찾을 수 있었다. 이게 26일이고요. 주인이 꼼꼼한 성격으로 배달 장부 정리를 날짜별로 빠짐없이 잘해놓고 있어서 찾기가 한층 수월했다. 여기 있다. 31일.
그러면 그렇지. 피의자가 사는 곳이 포착됐다. 내처 집주인까지 찾아 피의자 소재를 파악했는데 약간 통통해요. 네. 혼자 살다가 근데 남자들이 막 찾아오고 남자가 찾아오고 그랬었어. 근데 남자가 급하다고 네. 그래갖고 한 3개월인가 살았는데 갑자기 이사가 버리더라고. 우리가 쫓고 있는 것을 눈치라도 챘는지 피의자는 도주해버렸다. 별 소득 없이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는데 괜찮다. 이제는 이런 상황도 많이 익숙해졌으니 말이다. 아니요, 허탈하지 않아. 빨리 찾으면 또 재미없죠 또. 네, 찾다 이제 고생을 해서 또 찾아야 보람이 있죠 또. 배우면 쉽게 못 찾죠. 그리고 항상 도망다니는 그런 사람들인데 쉽게 찾을 수가 없죠. 강력수사팀 형사 업무라는 게 날이 저물면 더 바빠지는 일이다. 오늘도 어디선가 크고 작은 사고를 친 용의자들이 잡혀와 조사를 받고 있다. 언제나 비려나 유치장도 손님들로 만원이다. 밤 12시를 넘어서면 더욱 긴장해야 한다. 엿새에 한 번씩 팀별로 돌아가며 당직을 서는데 오늘은 우리 강력수사 1팀이 맡았다. 낮에 탐문 다녔던 것을 정리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쓰려고도 산 건데 항상 그러니까 좀 수첩하고 카메라는 항상 갖고 다니는 거예요. 일할 때 필요한 거니까 이거는. 분신과도 같은 존재들. 특히 이 수첩에는 남자 세계라는 강력수사팀에 뛰어든 여영사의 인연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건강했던 거고 처음엔 잘 안 적었죠. 그래서 괴롭습니다 아주. 수첩을 열 때마다 문 남성들 전혀 저랑은 일하고 관련된 남자들의 사진이기 때문에 참 이거 많이 쓰면 쓸수록 일을 열심히 한다는 증거고 많이 안 나가면 안 할수록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거겠죠. 네. 보시다시피 뭐 성격이 화통하잖아요. 네, 그런 면은 전혀 없어요. 네. 숙집방만 같이 못 쓰다 뿐이지 다른 면은 불편한 건 없어요. 차를 찾는다며. 웬일로 조용하다 싶었는데 새벽 2시경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사안이 커서 우리 팀 전원에게 출동 명령이 떨어졌다. 이럴 때는 각자 무장부터 해야 한다. 저하고 옆에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지금 다른 팀 이제 뭐 절도 사건 제가 지원 나가지고 있는 건데요. 차 번호는 아직 다 안 나왔는데 그 근처에서 이제 그 차를 한번 찾아보려고. 이쪽 주변이거든. 3개월 전부터 추적하고 있던 금은방털이 피의자를 잡으려는 것이다. 공범 5명 중 2명은 이미 잡혔고 나머지 3명을 잡으러 가는 길이다. 아니야 능겔. 주택가로 들어서자 서행하며 피의자 차량부터 찾았다. 그 사이 차종과 차 번호까지는 확인이 됐지만 밤에 찾는 건 더 어렵다. 앞부분에 인형이 크게 달렸어. 핸드폰이 크게 달렸고. 다른 팀과 무전기 교신으로 서서히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다. 알았다 하면 주변 찾아볼게. 260. 알았어. 드디어 베테랑 차 형사님이 냄새를 맡았다. 아니 저 차가 바로 보는 차가 앞에 있단 말이야. 지금 있어요? 저가 막으면은 앞을 막을 지금 차가 반대편에 있는지 이 편에 있는지 몰라. 예, 저 차가 출발할까요? 출발. 차량 앞뒤를 다른 팀과 맡기로 했는데 바로 말해. 무엇보다 호흡이 중요하다. 오른쪽이네. 앞에 보이는 은색 차량이다. 일순 긴장감이 흐르고 가만 있어.
순식간에 피의자 검거는 이루어졌다. 널 특수절도, 피해 사건 피의자로 지금부터 긴급 체포한다. 너는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고피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어. 이게 박스 담는 박스고 폐물이 하나도 없죠. 바로 여기 있잖아. 폐물. 피의자 차량에서 범행에 사용된 물품을 확보할 수 있었다. 1억 원이라는 큰 피해액이 말해주듯 범행은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다. 검거된 피의자와 단둘이 남았다. 여자라고 나를 호락호락 본 것 같은데 어림없는 일이다. 참아. 글쎄 돌아가지도 않아 아예. 참아. 나 가만히 좀 있어. 너무 아파. 그 자꾸 움직이면 더 아파. 이상해서 계속 전화를 하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놈이 나이가 더 많아. 나머지 공범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계속 잡힌 피의자에게 전화를 걸어오고 있는데 일단 미끼부터 놓기로 했다. 됐더라고. 돈이 급해 그 메시지 보내던 건 아니지. 잡힌 피의자를 시켜 공범에게 전화를 걸어 만날 약속을 잡게 하고 우리 형사들은 그 근방에서 둘셋씩 조를 나누어 길목길목을 지키기로 했다. 차 형사님과 나도 조를 이루어 지나가는 행인처럼 서성이는데 마침 한 녀석이 걸려들었다. 기선을 제압해 피의자를 잡았다. 범인을 잡는 이 순간은 강력수사팀 형사가 아니면 맛볼 수 없는 희열일 것이다. 위험한 상황이라는 게 지나가고 나서야 뒤늦게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 실제 범인과 맞닥뜨리면 그런 생각을 할 새도 없다. 근데 겁 있으면 못해요 진짜. 타고 나서 뭘 잘하고 막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담대함, 그런 정신. 순간적으로 어떤 막 그런 집중을 하면은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어떻게 보면 이상한 거죠. 원래 집은 서울이지만 발령받은 뒤 경찰서 근처 오피스텔로 옮겨 살고 있다. 내가 강력반 형사가 된 데는 텔레비전의 영향이 크다. 지금도 시간 날 때마다 외국의 형사물을 즐겨본다. 항상 보면 저기 나와 있는 이 수사관들 항상 논리정연하고 절대 흥분하거나 화내는 모습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냥 어떤 이제 뭐 그런 거 보면서도 많이 나름대로 보고 배운다고나 할까. 지금은 외국 형사들의 과학 수사 프로그램에 매료되어 있지만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한 방송사에서 하는 형사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푹 빠져 살았다. 그게 오늘의 강력수사팀 여형사 조민정을 있게 한 직접적인 이유다. 그걸 어떤 텔레비를 통해서 봤는데 너무 막 멋있는 거예요. 저한테는 막 되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거를 보는 순간. 아, 세상에 내가 경찰이라는 직업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런 일을 하는구나. 간접적이나마 보통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이제 경험을 하잖아요. 그런 걸 보니까 그 당시에는 너무 멋있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그래서 아, 나 형사가 한번 하고 싶다. 야, 남자나 여자나 사람이 인생을 오래 살진 않는데 참 저렇게 한번 사는 것도 참 멋있겠다라는 생각 많이 했어요. 그때 이제 빨리 형사가 되고 싶어 대학 다니던 2002년에 경찰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다. 당시 20살. 합격한 여경 중에 가장 어렸다. 첫 발령지로 파출소에서 일했고 2004년 강력수사팀으로 자원해 오게 됐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게는 안산시 최초이자 최연소 강력수사팀 여형사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닌다.
지금의 소박한 바람 하나는 이 정복 한번 입어보는 것. 조만간 입을 것이라는 생각에 치마까지 말끔히 다려놓았다. 특진하면 진급 계급장 자르러 갈 때 이 옷을 입고 해서 올해는 입지 않을까라고 생각해가지고 갔다 왔는데 입어야죠 올해는. 외출하는 길이다. 하는 일이 좀 거칠어서 그렇지 나도 알고 보면 아기자기한 걸 좋아한다. 제가 이런 거 되게 좋아요. 좀 이렇게 유치한 거. 유치하다고 다 뭐라고 하긴 해요. 제 뜻하면. 근데 그래도 좋은 걸 어떡해요. 정말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다. 반가운 마음에 목소리까지 높아지는데 일상으로 돌아온 나는 친구가 좋고 작은 일에도 흥분 잘하는 평범한 20대다. 대학 다닐 때부터 단짝인 친구들로 친구들 사이에서도 어린 나이에 경찰이 된 나는 화제거리다. 야, 네 동생 몇 살인데? 애잖아, 85년생이면. 무슨 집안을 무슨 경찰 조직으로 만들리는 거야. 너도 한참 외때 들어갔잖아. 동생 어때 험부에서 하고. 다들 경찰 행정학과 동기로 누구보다도 내 일을 잘 이해해주고 형사 업무에 관심도 많아 허물없이 속 얘기도 털어놓을 수 있다. 내가 처음 왔을 때 얼마 안 했을 때. 그 이제 우리가 철문으로 돼 있거든? 처음에는 그 철문 열고 들어가는 것도 나는 무서웠어. 왜냐면 선배들이. 내가 말로는 막 편하게 지내고 막 그랬지만 선배들이 너무 어려운 거야. 파출소하고는 또 틀린 거야, 너무 느낌이. 근데 그 선배가 나한테 했던 말이 내가 여기서 있으려면 저 철문은 자신 있게 열고 출근하는 날이 언젠가 올 거라는 거야. 그때까지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근데 이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남자분들은 그거는 네가 깨줘야 돼. 자기가 만들어야 돼. 그거는 네가 깨줘야 돼. 왜냐면 우리 회사, 우리 경찰이라는 조직이 90% 이상은 남자였어. 여자들이 활동하던 데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우리랑 일을 같이 안 해봤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네가 여자지만 그걸 네가 깨줘야 되는 거야. 자기가 만들어. 친구들과의 편안하고 기분 좋은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다. 운전하면서 옆에서 막 어디 가는 길이세요? 그날 밤 우리 팀 문영사님과 잠복 근무를 나왔는데 아무래도 오늘 날 살 것 같다. 노련한 문영사님이 일단 동태부터 살펴보겠다고 밖으로 나갔다. 그 업소용 싱크대 이제 밖에 다 야적해 놓은 거 이제 훔쳐간 용의자들이 있는데 3명이에요. 지금 일단 오늘이 일요일이고 이제 새벽이니까 이 시간쯤 되면 차가 이제 움직일 것 같아갖고 지금 미리 와서 잠복하는 거야. 오늘 검거를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니까. 여보세요? 어딨어? 어디 갔어? 누워있어? 혼자? 춥지도 않나 봐. 잠복 근무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나갔던 문영사님도 돌아오고 이제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일만 남았는데 범인이 코앞에 있지만 지금은 잡지 않는다. 한꺼번에 검거해야 공범끼리 말 맞출 위험도 없고 수사도 원활히 진행된다. 이렇게 남녀 형사 둘이 잠복 근무를 하다 보면 웃지 못할 오해를 사기도 한다. 그게 이제 직원 다 알아요. 그 동네 이제 슈퍼 아줌마들이랑 호프집 아줌마들이랑. 그러니까 고생한다고
이렇게 이제 커피랑 한 잔씩 이제 타다 주고 막 그랬어요. 겨울에 한 잔씩 타다 주고 그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어머 맨날 남자들끼리만 있다 어느 날 여자를 데리고 와서 있네. 그러니까 자기가 어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고생한다 커피 타줬더니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말이야 연애지던다고 데이트고 연애지던다고 화가 나더래요. 그 다음부터는 커피를 일절 안 갖다 줬다는 거야. 어쩜 그럴 수가 있냐고. 난 그래서 항상 연애하는 거로 오해받을 수도 있는 것이 강제로 난 긴장될수록 우리는 더 농담을 주고받으며 시간을 보낸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낯선 차량에 출연해 순간 대화가 멎는다. 그냥 노는 것 같아 보여도 한시라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게 잠복 근무의 묘미라면 묘미라고 할 수 있다. 2시간 정도 지켜봤는데 별다른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이쯤 되면 얘기거리도 바닥나고 우리도 조금씩 지쳐가는 시간이다. 오늘은 일단 접기로 했다. 왜 범인을 옆에 두고 잡지 않을까? 처음엔 이해하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강력수사팀 형사일이 인내가 반이라는 사실을 터득했다. 확실한 증거나 현장을 잡을 때까지 5번이고 10번이고 잠복 근무는 이어지는 것이다. 거의 이런 식이에요 보면. 하루 잠복해서 바로 검거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대부분은 장시간 짧게든 길게든 어느 정도 몇 번 와봐요. 뭔가 이제 딱 소득이 있죠. 다음 날 아침부터 해결해야 할 사건이 생겼다. 한 여대생이 나를 찾아왔는데 어젯밤 만취 상태에서 모르는 남자에게 모텔로 끌려가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이다. 이런 유해의 사건은 촌각을 다투는 일이라 어제같이 잠복 근무를 선 문 형사님과 바로 탐문에 나섰다. 사건 현장에 모텔부터 찾아 나섰는데 피해자가 술도 취하고 끔찍한 사건 뒤라 경황이 없어서인지 기억을 잘 못 해낸다. 모텔을 찾아 하나하나 체크해봐야 한다. 여기 6층 몇 층까지 있나요? 몇 도시는 호실하실 거 아니에요? 몰라요. 술이 취한 상태에서 기억이 안 나요. 술이 취한 상태에서 남자분이랑 같이 왔는데 그게 몇 도시인지 모르는 거예요. 기억이 좀 나야 모텔을 찾을 수 있을 텐데 걱정이다. 그러니까 벌써 모텔만 5군데를 돌았는데 여기도 아니란다. 이렇게 못 찾으면 시간만 계속 가고 마음은 초조해지기 시작한다. 모텔 골목을 헤매기를 2시간여. 아무래도 2번째 들렸던 모텔이 유력한 것 같아서 다시 찾아 들어갔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문장만 찍을까? 다행히 이른 시간이어서 사건 현장은 그대로 보존돼 있었다. 일단 디지털 카메라로 현장 상황부터 증거로 남겨둬야 한다. 문 형사님이 사진을 찍는 동안 나는 아직 방 곳곳에 남은 범인의 흔적을 찾았다. 지문이 있을 수 있는 컵과 타액이 묻은 휴지들도 수거해 가야 한다. 우리가 현장 조사를 하는 동안 피해자인 여학생은 선뜻 들어오지 못한다. 왜 그렇지 않겠는가? 떠올리기조차 싫은 기억일 것이다. 내 성폭력 사건은 일단은 좀 이런 부분들이 좀 확인이 잘 돼야만 또 나중에 이제 그 피해자 검거했을 때도 이제 그 어떤 추궁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거죠. 중요한 거죠. 모텔은 찾았고 피해자의 어젯밤 행적을 역추적해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모텔에서 시간대까지 파악했으니
연계에 어젯밤 지하철 CCTV를 확인하면 될 것이다. 카메라가 몇 개 있다고 그랬죠? 18개. 18개요? 형사적 감각을 깨워 찾고 있는데 역시 문영사님이 먼저 발견했다. 저기 3번 카메라. 그래, 하여튼 형사님들이 딱 하네. 아, 또 큰일 나다. 정리네. 아, 저 옷장 쪽인, 저 지금 신발 가게 쪽이구나. 몇 시쯤이었어요? 조금 전에 58분 그 정도 했어요. 그때부터 다시. 맞아요? 네, 맞아요. 아, 맞는데. 술 먹으러 술 먹으러. 표 끊고 들어가는 피해자 모습부터 우선 확인을 했고 얼마 안 있어 피의자로 보이는 사람이 출연했는데 있는 것 같은데. 술 취한 피해자를 부축해 나오는 한 남자의 모습이 CCTV에 제대로 포착됐다. 기억나 이 사람? 모르니까. 개찰구를 빠져나올 때 용의자 정면 얼굴까지 또렷하게 잡히자 수사는 확실히 활기를 띠기 시작한다. 피해자하고 나눴던 이야기나 그런 거에 안에서 이제 좀 단서가 있으니까 그거 하고 이제 복합적으로 연결해갖고 저런 자료는 이제 검거해서 조사할 때 이제 활용을 해야죠. 벌써 오후 2시. 피곤이 몰려온다. 9, 10, 11, 12, 13, 하나, 둘, 30시간 되나? 30시간이지. 영화 30시간 뭐 이런 형사 25시 누구야? 형사 형사 30. 25시고 다 거짓말이야. 형사 30시야. 교대하고 뭐 1시간 잠못 처리하고. 뭐 1년에 한 번이라고 했어요. 그럼요. 1년에 한 번인데 뭐 연중 행사인데 뭐 이 정도쯤은 1년에 한 번이라고 해야 결혼하는데 지장이 없어. 그럼. 오빠나 나나 그럼. 남자 여자가 싫어하지 않아. 남녀 불문 1년에 한 번. 진짜 딱 1년에 한 번. 강경법 형사는 절대 바쁘지 않아요. 안정된 가정 생활을 기본 그 어떤 모티브로 삼고 항상. 이런 건 진짜 1년에 한두 번 있어요. 이런 건. 이렇게라도 너스레를 떨지 않으면 밀려오는 피곤에 몸도 마음도 무방비 상태가 될 것이다. 이틀 꼬박 48시간을 근무한 적도 많지 않았던가. 그래도 놓을 수 없는 형사라는 일, 내겐 너무 매력적이다.